Ciao a tutti. 안녕하십니까? ECK 교육 이문화 특강 이탈리아 강의를 맡은 장은조입니다. 이문화 이탈리아 강좌는요, 이탈리아에 관심이 있거나 여행 또는 비즈니스를 계획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1강부터 10강까지 구성된 짧은 강좌로 알찬 내용을 담아봤으니 저랑 같이 즐겁게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예술의 나라 이탈리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습 목차를 저희가 일단 보면은요, 기본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지, 기후 특징, 인구, 종교, 그리고 정치 체제, 그리고 이제 언어는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탈리아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공식 국호를 저희가 한번 볼게요. 공식 국호는 원래는 이탈리아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레푸블리카 이탈리아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수도는 다 아실 거예요. 수도는 이제 로마죠. 그리고 이제 시차를 보시면 이제 8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서머타임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7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다시 해제를 해요. 그럼 다시 8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기를 보시면 3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리콜로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녹색 보시면 아름다운 이제 국토를 상징한다. 아무래도 초록색이니까. 그리고 이제 백색, 이제 알프스의 눈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의와 평화의 정신. 그리고 이제 적색이면 이제 애국의 뜨거운 피. 그리고 이제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화폐도 궁금하신 분들, 화폐는 뭐 쓸까? 그러면 이제 유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유럽은 다 유로이기 때문에 뭐 몇몇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보시면 옛날에는 뭘 썼냐? 그러면 리라를 썼습니다. 리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게 이제 저울로 뜻하는 이제 리브로에서 유래됐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는 2002년 2월 28일까지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궁금하죠. 1리라 그때는 얼마를 쓸까? 뭐 라떼는 말이야처럼 보시면 1리라는 0.621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옛날 이제 지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전통 우상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이제 보시면 겉에는 이제 토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토가인데 이제 무슨 뜻이냐면 지붕에서 이제 어원이 나온 거고요. 안에 입는 거는 이제 튜니카. 여자는 이제 안에 입는 게 이제 스톨라라고 이제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특징으로 자세히 보면은 유럽 남부와 지중해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국경에 이제 접하고 있죠. 면적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한 1.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가 있고 구릉지가 있고 이제 평지가 있는데 35, 40이 이제 23%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20개 주로 이렇게 지리적 특징이 나뉘어 있어요. 이제 주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보면 다르죠. 그게 이제 주로 나뉘어 있는 건데, 주, 도, 꽃문해로 이탈리아는 세세히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 아무래도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도고, 그 다음에 꽃문해가 있어요. 그럼 주는 뭐냐? 레지오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광역 행정구역으로 아까 말한 20개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꽃문해는 뭐나? 꽃문해는 대도시부터 이제 작은 마을까지 이제 규모에 상관없이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기초자치단체를 이제 보유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빈치아는 몇 개로 돼 있나? 한 107개 정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꽃문해라고 말하는 거는 7,960개 정도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꽃문해는 딱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빈치아가 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이제 광역시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부터 쭉 이렇게 보셔가지고 칼리아리까지 보시면 14개 광역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후를 볼게요. 기후를 보면 이탈리아는 참 그 기후가 좋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중해성 기후죠. 사계절 아주 뚜렷하죠. 그래서 연평균 15.6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과 겨울을 비교하고 이제 남부와 북부를 봤을 때 남부 북부는 이제 공통으로 이제 고온건조하고 여름에 굉장히 덥죠. 한여름에 막 4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제 겨울은 저온다습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좀 기온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추운 거죠. 근데 남부는 좀 확연히 다르죠.
남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우량이 적어서 이제 과음이 좀 작고, 그다음에 좀 춥지 않아요. 봄, 가을에도 북부의 여름만큼 따뜻합니다. 반면에 이제 북부를 보시면 습하고 무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많이 춥죠.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는 거죠. 인구를 한번 보시면 한 6천만, 그러니까 5,900만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뭐 독일, 슬라브, 프랑스, 카탈로니아, 그리스, 알바니아, 아랍계통 다양한 민족이 민족성으로 이제 근관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면 이제 로마가 언제 저희가 딱 보시면 언제 건국이 됐을까? 기원전 753년에 이제 건국이 됐죠. 그래서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켈트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중부는 이제 에트루리안이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남부는 그리스 식민지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켈트족은 이제 인도 유럽 아리아족이라고 하는 거고, 에트루리안도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하면 카톨릭 국가겠구나라고 다 기억을 하시겠죠. 인구의 86%. 그리고 나머지 정교회라든지 이슬람 조금 이제 퍼센트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카톨릭이다. 바티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 체제를 보시면 이탈리아 이제 왕국을 이렇게 선포를 한 게 언젠가 독립된 거죠. 그거는 이제 1861년 3월 17일이죠. 공화국으로 선포를 한 거는 46년 6월 2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공휴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과연 외교를 언제 수립을 했을까? 옛날 1884년 6월 26일 날 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국교를 재수립을 한 거는 56년 11월 24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형태를 봤을 때는 이제 내각 책임제예요. 그래서 의회는 이제 양원제, 그래서 임기가 이제 5년으로 돼 있는 거고요. 조금 이제 상원 좌석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315석에서 200석 됐고, 그 다음에 하원은 630석에서 400석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탈리아어는 토스카나 방언인 피렌체어를 바탕으로 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그럼 뭐지? 인도 유럽어족과 로망서군에서 속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원래 라틴어에서 기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피렌체를 바탕으로 그 방언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언어 역사가 되게 짧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고대 로마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있죠. 굉장히 대로마 제국 이런 거. 그래서 그 제국의 자부심으로 라틴어를 고집한 이제 지식인들. 굉장히 라틴어를 되게 좋아한 거죠. 싫어. 다른 언어보다는 예를 들면 라틴어가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라틴어의 이제 속어에서 많은 지역적 방언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보면 토스카나 방언도 있고, 로마 방언도 있고, 나폴리 방언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이탈리아는 토스카나 지방, 이 피렌체 방언에서 기초를 했지만, 이제 지금은 아니란 건, 지금은 또 이제 토스카나만의 또 이제 방언이 진짜 있는 거죠. 하지만 옛날에는 토스카나 방언이 지금의 이탈리아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 이게 이제 단테의 신곡이죠. 피렌체 방언으로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계속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카치오라든지 페트라르카 작품도 피렌체 방언으로 이제 쓰여져서 그때 이제 그 방언이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탈리아어가 정립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투리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라고 하는데 세분화하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발음을 듣고 어느 지방인지, 그러니까 악센트를 딱 보면 여기는 어느 지역이다. 이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 지방 사람끼리는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저기 어디 북쪽과 저기 남쪽이 딱 만났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는 사용한 국가가 어딘가 대부분은 이탈리아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은 스위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몰타,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그리스인데 이렇게 조금 어디 국경이나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죠. 이탈리아가 대부분이고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별로 굉장히 음악 쪽, 오페라 약간 그런 쪽에서 완전 이탈리아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분야별로 더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경 주변에는 예를 들면 독일어를 쓰는 데도 있어요. 이탈리아 여기 독일어를 쓰는 데가 어디?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같은 지역은 이탈리아도 쓰고 독일어도 쓰고 이럴 수 있겠죠.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말레다 오스타라는 지역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
슬라브어는 뭐 트리에스테, 고리찌아라는 여기서 이제 슬라브, 그러니까 조금 항상 국경은 같이 좀 쓰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강은 어떠셨나요? 이탈리아에 대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2강부터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니 저랑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2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차오차오.